근데 저는 화학자랑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숙취 해소제 드십니까? 숙취 해소 종류 중에서도 알약으로 된 종류들, 뭐 알류 이런 것들은 비타민 C 성분이 거의 다예요. 근데 비타민 C가 두통 감소 효과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두통 있을 때는 그런 비타민제 종류가 숙취에 좋고, 속이 메스꺼울 때는 전에 이걸로 또래 화학과 교수님들이랑 왕창 먹으면서 토해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주로 그럼 당분을 많이 먹으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과당을 먹어야 돼요. 과당, 포도당은 먹어도 큰 효과가 없고, 술을 안 취하고 싶다면은 제가 아는 모든 팁을 종합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한 해를 잘 마쳤으니까 한 잔. 한 해를 잘 시작하자고 한 잔. 최근 신년회중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이죠. 일선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취 신고로 몸살을 앓고 계십니다. 우리 한주한큐 구독자분들의 간은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몰랐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주한큐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는 웹툰작가 이종범이고요. 이제 이독실님 그리고 장홍재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드시던데요? 어제도 먹긴 했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많이 먹나요? 대외적으로는 안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곤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많이 안 먹이더라고요. 술 좋아하십니까? 날 술이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한 10년 됐나요? 얼추 10년 됐어요. 근데 굉장히 이름에서 느껴지는 독실함 때문에 술을 권하지 않았다가 넙죽넙죽 너무 잘 드시길래 그들의 술 친구가 되어버렸죠. 저도 이거 처음 한주한큐 하게 돼서 뵀을 때 네. 찾아봤더니 독실이라는 것 때문에 안 드시는 걸 알았는데, 저희 처음 하고 카레집 갔는데도 맥주를 못 먹는다고 아쉬워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저희 이 자매 프로그램 중에서 담당 PD가 가장 술을 많이 먹은 팀이 저희입니다. 저희가 그만큼 술을 좋아하는 팀이고 저는 정말 애주가라고 표현할 만큼 술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숙취 해소제를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아주 꼬박꼬박 챙기는 분들이 계세요. 숙취가 없어서인가요? 옛날엔 그랬죠. 한때는 숙취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숙취가 생기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숙취 해소제는 물이거든요 사실. 물. 저는 항상 술을 한 잔 먹으면 물을 한 잔 먹는다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화학자랑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숙취 해소제 드십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사주면 먹고요. 제가 일부러 사서 먹는 일은 뭔가 좀 오늘은 거의 전투적인 술자리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때는 나가면서 하나를 그 포로 된 젤리 형태로 된 그런 걸 하나 먹는 정도. 근데 그 말은 도움이 되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네요. 우선 저는 된다고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선호하는 숙취 해소제. 화학자가 저는- 마시는 숙취 해소제가 너무 그치. 궁금했어요. 이제 학생 때는 사실 그때는 뭐 발전된 게 없었으니까 네네. 또 모닝케어 컨디션 여명 정도였잖아요. 저도 여명 팔굽혀를 먹어봤어요. 근데 저희 때는 여명이 너무 맛없는 거라고 느껴서 난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먹고 개워내는 용도다라고 맞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오, 컨디션이 맛있다, 맛이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종류가 장세증이요. 많아서 그럴 위생증. 수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해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해장 술을 드시는군요. 해장 술보다는 저는 보통 피자, 그게 속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것도 알려진 게 몇 개 있는 게, 우리가 숙취의 증상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메스꺼움이나 구토감이 있고, 그거만큼 쌍벽을 이루는 숙취가 두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보통 그 숙취 해소 종류 중에서도 알약으로 된 종류들, 뭐 알류 이런 것들은 비타민 C 성분이 거의 다예요. 근데 비타민 C가 두통 감소 효과가 있어요 원래. 있겠죠. 네, 그래서 두통 있을 때는 그런 비타민제 종류가 숙취에 좋고, 속이 메스꺼울 때는 기름기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원래. 그렇죠. 사실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 우리가 술에 취하는 원리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나오게 될 얘기긴 한데, 네. 가장 궁금했던 건 그래서 화학자는 어떤 숙취 해소제를 먹는가. 전 질로이즈백 젤을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꺼비가 귀여워서. 지금 저희 촬영할 때 앞에서 이 사운드 잡아주시는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이거 시작하고 나서 어느 때보다 열심히 듣고 계세요 지금. 감독님은 어떤 거 드십니까? 저는 컨디션을 주로 먹습니다. 이유는요? 그게 제일 깔끔하게 잘 넘어가고, 요즘에 상쾌한 그 환 말고 젤. 젤 말고 그냥 마시는 그 병으로 된 게 있어요. 유리병으로 된 게. 제가 갑자기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숙취에 대한 전문성을 의도하고 여쭤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네. 전에 이걸로 그 또래 화학과 교수님들이랑 왕창 먹으면서 토해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토를 한 적 있다고요? 토의를 아니, 토의를 했다고요? 논의를 토의. 했었는데, 박사님도 뭘로 보는 그- 거예요? 아니, 토도 할 수 있죠. 보통 진짜? 약국에서 파는 것 중에 그 앰퓰로 들어있는 게 헤파 뭔가 해가지고 갈색 앰퓰로 되어 있는 종류가 있거든요. 유리병 또 네, 따가지고 네, 먹는 네. 거. 항상 그런 건 좀 그게 비싸지. 그쵸. 비싸죠. 그런데 또 병원에서도 원래 그거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거를 바카스에 타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저희 결론이었어요. 나 그거 왜냐면- 먹어본 적 있어. 네, 왜냐면 바카스근에 타우린이 있는데, 타우린 성분이 혈압 강화가 있어요. 혈관 늘려서. 네. 그럼 두통이 줄어들어요. 오. 그리고 간 효과가 좋아져서 이게 제일 좋은데 비싸다. 아. 제대로 먹으려면 거의 뭐 10,000, 20,000원 들어야 되니까 이걸 먹을 바에는 토를 내라.
약간 이런 결론이긴 했어요. 돈 많을 때 먹을 수 있는 바카스의 앰플 조합. 네, 왜냐면 편의점에서 못 사니까 앰플도. 근데 저는 약간 오늘은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언제나 효과가 아니었나 봐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통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최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우리 알코올의 습도 속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고 메스꺼울 때 있잖아요. 이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있는 숙취 말고요. 네네. 그게 왜 있냐고 하면은 지금 독인 거예요. 우리 몸을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건 전 토하는 거 굉장히 괴로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오액하고 쏟아내고 나면 편안합니다. 아 물론 말은 맞는데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식도도 보호를 해야 되는 나이랍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 근데 숙취에 대한 저희 기준이 좀 다른 건데 저는 숙취는 무조건 다음 날의 증상만을 생각하고 마시고 한 그날은 약간 취기 이런 걸로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해소 이런 거는 맞아요. 다음 날이 편하기 위한 방식들. 그렇죠. 숙취 해소제를 술을 먹기 전에 먹고 술을 먹는 도중에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은 뒤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나눠서 먹거나 여러 번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의미를 떠나서 네. 이걸 많이 먹었을 때 혹시 몸에 부담이 가는 게 아닌가 가장 큰 라는 걸 걱정하는데 걱정이죠. 저는 이제 논문 위주로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헛개나무 이런 거나 다 효과가 있다 했는데 숙취 해소제에 들어있는 양으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약한 효과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거의 원액을 가루로 퍼먹어야 될 정도는 돼야 이제 정말 즉각적인 감소가 쫙 보이는 거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러 번 먹어봤자 설탕물 섭취량이 늘어날 뿐이지 이게 간에 부담이 간다거나 물론 효과는 누적됩니다. 한 네네네. 번 먹는 것보다는 술이 빨리 깨겠죠. 근데 이거 너무 자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하나 고장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문제가 될 거였으면 이거를 이렇게 식품으로 팔지를 못해요. 그렇죠. 의약품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네. 그죠, 그래서 그죠. 뭐 그거는 본인의 뭐 마음이 편하거나 효과를 느꼈다면 먹는 건 상관없다. 물론 돈이 많이 드는 건 본인의 선택일 거고. 돈은 많이 들지만 아무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 먹는 것도 그렇게 바로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원래 그 돈으로 마음 편함을 사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사실은 무협지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장면들 묘사가 이런 거예요. 내공이 아주 깊은 고수는 술을 먹다가도 이 내공을 이용해서 몸 안에 모든 취기를 손가락 끝으로 모아서 날려보냅니다. 연기처럼 팍 날아가요. 그러면서 술을 다 깨버려. 일부러 취하고 한 번에 깨 이런 게 나와요. 볼 때마다 이제 애주가 입장에서 굉장히 부럽죠. 무협지는 아니지만 역사서라고 할 수 있나? 삼국지 연의를 보면 역사서는 아니겠네 소설이겠네요. 역사 소설. 우리 관우 네. 장군님은 사실은 굉장히 술에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술 식기 전에 갔다 올게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술이 굉장히 약한 게 분명하다. 그지 마시고 나갈 만큼 주량이 안 된 거야. 그렇지 마시고 나가면 질 것 같거든. 근데 술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거 하나 숙취 해소제도 있지만 독실 씨가 저한테 과학적으로 술이 왜 취하는지를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 주한께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술에 취하는 원리는 뭡니까? 취한다는 거에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쵸, 술을 그쵸, 마신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취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보통 취한다고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취한다고 하죠. 그 말할 때 저의 신체 통제가 점점 힘들어질 때가 있죠. 기민성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말을 할 때도 혓바닥이 예전처럼 빠르게 안 돌아가서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걸어갈 때에도 나의 신체 통제가 좀 어려워져서 똑바로 걷기 좀 어려워진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취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마신 알코올이 흡수가 돼서 어딘가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로를 따라가 보면 네. 알코올이 흡수가 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위에서 흡수가 됩니다. 위에서 흡수가 안 되는 물질도 있는데 알코올은 위에서도 돼요. 이게 물고 있을 때는 점막으로 흡수 안 되나요? 되겠죠. 조금씩이 되겠죠. 다 되겠네요. 됩니다. 얘는. 근데 그 양이 표면적을 보게 되면 장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네. 근데 위에서부터 1차적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그 빈속에 먹으면 진짜 한 잔만 마셔도 취하잖아요. 그렇죠. 소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저기 다 통과를 해요. 그래서 뇌혈관 장벽도 통과할 수 있고 여기저기 가서 이제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 취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에 영향을 주면서부터. 네, 그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크게 보통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술을 마시면 진정됩니까? 흥분됩니까? 저는 보통 진정됩니다. 어, 근데 원래 알코올이 흥분보단 진정 쪽 아닙니까? 진정입니다. 두 가지 크게 건드리는데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가바라고 있어요. GABA. 그리고 이 가바의 수용체,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떻게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면 요게 수용체에 가서 딱 달라붙게 되면 네. 채널을 열어요. 얘가 문이 콕 하고 열려요. 그러면 염소
Cl- 이온들이 쏙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활성 전위를 떨어뜨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달을 막는 용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리 쌀보리 게임에서 이게 이제 신경 전달 상황이잖아요. 네. 요 사이에서 뭔가가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쌀보리 게임 말고 그냥 요 그림. 요 모양, 맞습니다. 요 모양. 시냅스 네네. 끝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걸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플러스 전위가 생겨나야 되는데 요거는 희한하게 마이너스 전위 Cl-를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활성이 쭉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려요. 오. 그래서 이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알코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알코올이 달라붙어 있는 수용체는 더 잘 열리고 네. 잘 안 닫힙니다.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뭐 느낌이. 계속까지는 아니지만 닫히는 활성을 줄여줌으로써 그 말은 똑같은 양의 가바가 나오더라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다운시키는 거죠. 네네. 일종의 마취랑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억제된다. 많이 마시면 모두 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모든 술버릇이 게 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술 조금 마시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되지 않냐. 흥분하지 않냐. 아씨 또 나와봐 이러잖아요. 아무도 안 붙잡는데 막 많은 분들이 왜 술이 억제제라고? 나는 술자리 가면 되게 흥이 오르던데 그러면서 막 달리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막 흥겨우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디를 억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억제하는 것이 바로 어디죠? 뇌. 뇌 어디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지구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사십니까? 지구에 삽니다. 뇌에서 우리 가장 고등한 부분, 우리가 전두. 하고 싶은 거를 평소에 억제하고 야 그러면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억제하는 거죠. 이성이 해당하는 맞습니다. 전두엽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전두엽이 제일 먼저 억제가 되면서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네. 얼마나 저 이거 방송 진행하면서 후려치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참았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술을 말입니까? 마시면 참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술 먹고 때린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네네.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술 마셔서 취해가지고 평소에 하지 않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봤다. 저부터요? 왜? 이럴 때면 나부터야. 박사님은 술 마시고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뭐 저는 제가 제일 약할 것 같은 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온라인 게임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템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네. 술 좀 많이 먹고 이제 강화를 성공을 하면 공지가 뜨고 네. 실패를 해도 공지가 떠요. 그렇죠. 근데 실패 공지가 연달아 올라갔는데 그게 다 제 거였어요. 실패하면 깨져서 없어집니까? 네, 아예 아이템이? 없어집니다. 아쉽게도 누군가 실패했습니다. 뜨는데 그게 다 제 거였고 그런 짓을 할 게 저밖에 없다는 걸 서버에서 다 알아서 귓속말이 이제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가 네. 구독자님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분이잖아요. 박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때 이거는 내가 뭔가 샘솟는 용기가 있지만 이건 술 기운인 거고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건 하면 안 돼라는 거 알고 계셨죠? 아니요, 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있었습니다. 술을 그때는. 먹으면 전능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강화가 되지. 안 될 리가 없어. 이런 느낌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합리적인 선택이었네요. 네, 그래 요새 사실 뭐 이거는 약간 다른 교수님들이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 논문 투고를 할 때도 이제 혼자 술을 먹다가 딱 지금 타이밍이다 싶을 때 클릭 딱 눌러서 서브밋을 모든 이 능력과 준비가 됐다면 이제 그다음부터 운에 맡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의 나름의 감을 믿고 성공한 점 별로 없습니다. 혹시 취중 진담이라고 하는 건 믿으십니까? 그거는 증명이 된 내용이긴 하죠. 취중 진담은 사실로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같은 걸 자극을 점점 줄이다 보니까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줄여요. 네. 근데 이게 우린 지금 뭔가 사건을 치거나 일을 터진 걸로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나오고 이 거짓말도 고등한 행동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게 그 바르베츄에이트나 이런 종류 화물 다 거기 작용하는데 그게 자백제예요. 자백제죠. 또 마취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포폴도 거기 작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술은 자백제로 구분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기능상으로 보면. 네. 우리 중에 가장 사회성이 높은 걸로 추정되는 우리 작가님은 설마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았겠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한 게 있나요? 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사가 되는가도 궁금하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겠죠. 분해는 어디서 될까요? 뇌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90% 이거 말하면 맞습니다. 우리 몸의 화공장 리버에서 대사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알아두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두 단계로 분해가 돼요.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있고 ALDH가 있습니다. ALDH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가 있어요. 탈수소가 산화제예요. 산화시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을 1단계 분해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를 한 번 더 분해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아세트산. 네. 그럼 아세트산은 식초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지죠. 우리 몸이 알아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알데하이드예요.
알데하이드가 문제구나. 네. 그러면 1번 효소와 2번 효소가 있어요. 1번 효소와 2번 효소가 다 센 사람은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네. 마시는 족족 분해돼요. 취하지도 않아. 기분도 안 좋고 숙취도 없어. 근데 1번 효소는 많은데 네. 2번 효소가 없는 사람들 아시아인들이 많이 걷습니다. 아, 최악입니다. 알데하이드는 많아. 근데 아세트산이 안 돼 자꾸. 맞아. 그럼 계속 취한 상태로 있네요. 차라리 알코올이 있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네. 기분 좋은 건 빨리 사라지고 어머나. 그 다음에 불쾌감을 주는 알데하이드만 가득한 경우 또 얼굴이 빨개지는 뭐 아시안 플러싱이라고 네네네. 하는 이런 것들이 1번 효소는 잘 동작하는데 2번이 사실 두 종류거든요. 네.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아예 타고나기를 고장난 경우가 있고요. 아, 그럼 많은 분들 술을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술 진짜 쥐약이야.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런 케이스군요. 그렇죠. 차라리 1번 효소가 부족하고 2번이 많다고 하면요. 네네. 수치도 하나도 없고 진짜 한 잔만 마셔도 기분 좋은 그 느낌이 확 갈 수 있을 거예요. 기분 좋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동양 사람들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술 마시는데 왜 빨개져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은 평소에 빨가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개지는 거를 아시안 플러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60% 정도가 그렇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술 한 잔만 먹어도 시뻘개지신 분들 많잖아요, 한국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겁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야겠지만 알데하이드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었던 것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막았었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막았었던 그 자제력을 먼저 무장해체시키는 것이 알코올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알코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일단 1단계로 바로 분해가 되면서 알데하이드가 쌓입니다. 이제 괴로워지죠, 그럼? 그렇죠.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교수님? 이게 사실은 거의 정설처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숙취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주한큐는 이제 별로 원치 않는 지식까지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원치 않는다고까지 할 거 있습니까? 본인도 몰랐던 네, 지식이지. 몰랐던 지식. 몰랐던이라고도 애매한 게 이건 약간 요새 논쟁이 있는 주제 중 하나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알고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에탄올이 혈내 장벽을 넘어가서 뇌로 간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만약 아세트알데히드가 그 ADH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얘가 뇌로 가서 쌓여서 숙취를 유발한다라는 게 이제까지 이야기인데 그렇죠. 최근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혈내를 못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뇌 장벽을 못 네. 뚫는다. 오히려 아세트산이 뇌로 갠 뚫어요 또. 음흠. 그것 때문에 숙취가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군요.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를 타겟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잘 먹거나가 아니라 어쨌든 최종적으로 다 분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두 효소를 다 가속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 효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이 효소 때문에 생겨난 일이 우리가 다른 종류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된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메탄올을 먹으면 눈이 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메탄올만 먹었을 땐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아까 말했던 ADH라는 녀석이 메탄올을 산화시키면 포름알데히드가 됩니다. 그 독성 물질이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또 부동액을 먹어도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부동액 자체는 달콤하고 문제가 없는데 얘가 하나씩 산화가 최종적으로 하면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키면은 이 물질들이 몸에서 자동 배출돼까지 우리 몸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시간을 볼 수 있다. 네, 그게 숙취 유도제입니다. 술을 안 깨도록 계속 만드는 거. 아, 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에탄올을 먹어서 그거 억제시킨다 하는 게 그동안에 배출될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려고 할 그때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셨잖아요. 네. 실수로 뭐 부동액이나 메탄올을 먹게 됐을 때 사고로 차라리 그냥 술을 벌컥벌컥 먹으면 경쟁 반응을 네, 유도하는 그게 경쟁 반응을 유도해서 병원에 갈 시간을 벌 수 네, 있다. 응급처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살려만 놓는 거지. 근데 머리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병원에 굉장히 가야죠. 고통스럽습니다. 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효소 작용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효소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효소의 작용을 높이느냐 도와주느냐 이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네. 흔히 숙취 해소로 많이 먹는 꿀물 종류. 꿀물. 네, 이런 게 이제 과당이 들어있는데 과당의 역할이 ADH나 ALDH가 작용할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주로 그럼 당분을 많이 먹으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군요. 과당을 먹어야 돼요. 과당, 포도당은 먹어도 큰 효과가 없고 과당이 즉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라서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액상과당 있는 음료를 그때 네. 먹으면 딱 좋겠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근데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같이 먹으면 당뇨 확률이 엄청 높아져서 그렇겠죠. 그 숙취 해소용으로 다음 날 숙취가 있었을 때 설탕물이나 아니면 탄산음료를 먹으면 네네. 당연히 더 빨리 깰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러면 시판되고 있는 그 숙취 해소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숙취 해소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효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 효소를 도와야지만 작용을 하니까 돕는 용도로 쓰이긴 하는데 뭐 많이 보셨겠지만 들어있는 재료들이 뻔해요. 뭐 헛개나무거나 맞아요. 오리나무거나 그리고 술 깨는 약 중에서도 모닝케어 같은 거는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더부룩할 때 뭐 할 때 네. 이것도 보면은 설명 그 성분 보면은 다 제대로
맞아요. 더부룩할 때는 양배추 추출물 들어있고 카베진 네, 그게 다 어디 아프냐에 따라서 그 유효 성분들을 넣어서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취 해소 음료마다 뒤에 써 있는 성분표를 보시면 네네. 얘네들이 정말 작용할 수 있는 애구나라는 게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임상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실험 기준으로는 이제 베스트 옵션은 술 먹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숙취해소를 먹었다. 그럼 먹자마자 막 즉효약처럼 확 깨는 게 아니라 그럼 이상한 거 아니야? 서서히 가잖아요. 그래서 맞아. 음주 시간이 6시간을 안 넘을 거다. 만약에 오늘. 그러면은 미리 먹는 게 낫고요. 오. 네. 더 길 거면은 미리 먹으면 술을 더 먹게 돼요. 아하. 그 중간에 먹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동물 실험할 때도 미리 먹이냐 이걸 다 해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6시간 정도까지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걸 알려줘서 그 보통 이제 6시간 이상은 잘 안 먹으니까 보통은 일상적으로는 웬만해서 먼저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가 문제죠. 원가. 그게 그치, 이제 일반적인 5,000원, 거 10,000원 이거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 가치의 원가입니까? 나 솔직히 궁금했어 항상. 이게 술을 얼마나 자주 먹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는데 네. 보통 가볍게 즐길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을 거고 이제 만약에 사업이라든지 뭐 업무 때문에 많은 양을 자주 먹어야 되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원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조차도 그 강화에 실패했습니다가 연달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오늘 이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자리를 보내는데 10,000원 그리고 또 비싸면 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플라시보는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먹을 때 뭐 누가 줬어요.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제 몸을 두고 실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도움이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구토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말로 효과가 있으면 보통은 의학 외품으로 나오거나 의약품으로 나올 수가 허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도움을 줄 수 있음인 거죠.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죠, 도움이 그렇죠. 줍니다라고 말하면 불법이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효과 있습니다라고 해야 플라시보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하나 좀 덧붙여 보면 우리가 숙취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요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합적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네네. 맞는 게 메탄올을 분해하게 되면 나오는 게 포말데하이드. 네. 그다음에 그게 폼산, 이게 개미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숙취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메탄올을 분해서 나오는 그 포말데하이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건강에 안 좋다면서 이게 비율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ADH가 더 잘 달라붙는 거는 에탄올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탄올 소량이 있어도 포말데하이드가 좀 만들어지지만 사람을 눈을 멀게 하거나 신경을 이렇게 마비시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ADH는 에탄올을 분해하고 딴 걸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연적으로 발효주는요. 네. 메탄올이 좀씩 만들어져요. 원시시대의 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뭐 자연 포도주라거나 네. 이런 것들. 과실주들도 그렇고 곡주들도 그렇고 조금씩 생기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 과실주 같은 경우에 이 세포벽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와인이나 맥주, 막걸리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발효해서 만들어지는 발효주죠. 이런 것들이 더 잘 취한다 혹은 뭐 이런 숙취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소주라든가 브랜디, 위스키 증류주들. 비싼 술들, 네. 독한 술. 독한 술들, 와인도 비싸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훨씬 더 다음날 깨끗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주로 위스키를 먹는데 훨씬 낫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도 취하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너무 많이 마시면 항상 비율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그렇겠죠. 맥주 한 병이랑 소주 한 병을 비교했을 때 소주 한 병이 더 머리가 아프겠죠. 네네네. 알코올 양의 차이가 워낙 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증류되는 과정에서 화학에서 나오는 뭐 분별 증류 같은 것만 하더라도 결국은 증류하는 과정에서 순수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 자연적으로 섞여 있는 메탄올을 최대한 제거한 술이 어떻게 보면 증류주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종에 따라서 숙취의 정도나 반응이 다르다는 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군요. 만약에 숙취를 그런 메탄올 때문이다라고만 한다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니까. 그거에 되게 좋은 예가 이런 그런 메탄올처럼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컨지너라고 불러요. 첨가된 물질이라고. 근데 그게 의무로 메탄올이 들어가야만 하는 술이 있어요. 네. 그 데킬라예요. 아. 데킬라 한 병 먹으면 다는 머리 엄청 아프잖아요. 이게 그 용설란이라는 걸로 만드는데 그 네. 과정에 생겨요. 근데 이 데킬라 맛을 내려면 메탄올이 꼭 있어야 돼서 어허. 멕시코 법에 써 있어요. 그게. 어머나, 메탄올. 얼마에서 얼마 범위로 메탄올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해요.
야, 그러면 데킬라 밀주는 되게 위험하겠네요. 개인이 그냥 막 만든 데킬라는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할 텐데 그쪽에선 또 워낙에 유명한 술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자연적으로 발효시켜서 만들 때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긴 일부러 그렇죠. 넣지만 않으면.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한주한큐가 점점 저의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 되고 있어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자면 주종을 섞어 마시면 더 취한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경험상 그런 것 같긴 한데 취한 것보다는 머리가 좀 아프던데. 저랑 마실 때는 늘 섞어 드시던데. 근데 저는 항상 신기해요. 술을 먹으면 왜 기분이 좋을까? 전 애주가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술을 열심히 찾아내서 그걸 한 잔 먹고 즐기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한 잔이 예전에 보니까 그 종이약 선물할 때 쓰는 이 잔을 한 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맛있는 술을 조금 먹는 게 저의 즐거움이란 말이죠. 네. 근데 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이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술 마시면 기분이 되게 우울해진다거나. 결과적으로는 술이 그냥 본연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허들이나 긴장감을 내려놔 버리게 하는 거라서 그렇죠. 거기서 해방감을 느낀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또 그 상황에서 친구랑 같이 있거나 소중한 사람과 있었다면 더 즐겁겠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혼자서 벽을 보고 술 먹는 걸 좋아해요. 네. 실제로 벽을 봐요. 꼭 벽을 봐야 됩니까? 집에 식탁에 앉으면 여기 벽이라 아, 이제 음악 하나 틀어놓고 네. 이제 소주를 병으로 먹어요 혼자. 잔을 세척하기 귀찮아서. 알 것 근데- 같습니다. 근데 비주얼이 괜찮네요. 그럼 그 머리를 하고. 막 신나진 않아요. 헤어스타일. 그 신나진 않아요. 그러면 네. 그냥 차분히 가라앉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할 걸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죠. 사실은 이게 주취 범죄. 한국이 좀 법적으로 봤을 때 음주에 관대한 편입니다. 네, 그죠. 주취 감형이라는 말이 과거에 있었을 정도로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니 정상 참작한다, 감형을 한다 같은 것들이 실제 법조문에 나올 정도로 전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술을 먹고 저질렀다는 말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가깝다는 뜻인데 왜 그걸 더 감형해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있지 않나요? 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스탠다드는 본능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스탠다드가 아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능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스탠다드로 보는 건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 저지르려고 마신 건 아니고 과거 해석을 보면 의도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냥 의뢰해야 되는 거고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는 조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술을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술 그렇죠. 많이 마시는 걸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이 사람이 한 그 행동은 술 때문이야. 우리가 실제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의 이유가 술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문화 때문이다라는 걸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전 여전히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네네. 술 취한 다음에 이런 감정 표현이나 내가 하고 싶은 나쁜 행동이든 좋은 행동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도요 학습이라고 봐요. 이런 그렇죠. 얘기가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걸 내가 정말 혼자서 골방에서 처음에 술을 배우고 했었던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술을 배우면서 술 마시면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운다고 보거든요.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그럼요. 되는구나라는 걸 학습하기도 하죠. 그럼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괜히 한번 소리 질러보고. 그렇죠. 물론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거의 뭐 시신할 정도가 되면 어느 나라나 사실 이런 게 다 쓰러지겠습니다만 술 조금 마셨다고 해서 자기 감정을 확 드러내게 되면 굉장히 지탄받는 문화권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같지 않을 수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술을 먹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문화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이유를 좀 더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평소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할 길이 너무 적은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생겨난 억압이 술로 인해서 깨어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과 범죄의 연관성 자체는 명백합니다. 네. 경찰청 관계자가 발표한 걸 보면 실제로 2021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에서 주취자가 67.1%. 거의 술을 먹고 저지른 경범죄부터 하면 아주 많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명백한 사실인데 좀 더 나아가 생각할 거리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술로 인해서 드러나는 진면목, 그 사람 진짜 모습이 건강한 상태가 될 만한 사회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술을 마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무집행 방해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인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 잘못했네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두 분이 얘기한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네. 저는 그렇게 막 억압에서 풀리고 약간의 생각을 했어도 사회적인 환경이나 교육까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말소리가 커지는 건 제 입장에서 그냥 술집이 시끄러워서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였고 또 아까 소맥 얘기할 때도 되게
되게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또 맛에 대한 조합으로 했는데 보통 이제 넣는 순서에 따라 또 달라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해봐도 비율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네네. 보통은 소주 먼저 넣고 맥주 넣느냐 반대로 하느냐 한 다음에 보통 다 그걸 섞어요 굳이. 그죠. 근데 안 섞고 먹으면 잘 안 되잖아요. 맛이 다 분리되잖아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연구가 타이머택이 되죠. 순차적으로 다른 맛이 나죠. 네. 그리고 또 소맥도 첫 잔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향이랑 맛이 있는 게 이거가 우리나라에서 소맥 연구는 안 하지만 위스키 연구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위스키에 물을 넣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미즈와리라고 하죠 네. 보통. 미즈와리라고 네.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바텐더들이 미즈와리 주세요 그러면 물로 희석시킨 위스키를 주는데 물을 먼저 넣냐 위스키를 먼저 넣냐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있죠. 그게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분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넣었을 때 위스키에서 제일 향 자극적인 게 구아이아콜인데 물을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면으로 올라오느냐 갇히느냐 가라느냐가 바뀌어요. 어허. 물의 함량에. 그래서 물을 넣는 양을 일부러 위스키에 물 넣는 그 스포이드를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네. 정확한 양을. 그걸 넣었을 때만 맛있는 게 시뮬레이션 확보가 돼 있어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엔 소맥도 이게 넣는 순서랑 어느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그 속에 에멀전이나 분자가 바뀔 거예요 무조건. 야 재밌다 이거. 섞어도요? 섞으면은 그게 융합이 되겠지만 이게 그때부터는 누적되면은 그 향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향에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위스키도 물 타서 막 10잔씩 먹고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맥도 첫 잔이 맛있는 게 이게 섞었을 때 분명히 에탄올이랑 원래 그 곡물에 들어있던 탄수화물 중에 이런 분자들이 에멀전을 만들어서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양에 따라서 이게 후각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향 없이 내려가는 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타주면 섞지 않고 그때 섞지 마 하고 그냥 마시시는 아니 섞어서 먹는 게 더 맛있겠죠 우선은. 안 그죠. 섞으면은 당연히 위에 있는 것부터 먹고 놔준 거니까 약간 고진감래주 같이 되는 거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4대1로 젖지 않고 흔들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주 맥주 4대1 맥주 소주 4대1이죠. 큰일 났네요. 내가 먹던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 저를 먹인다니까요. 아유, 큰일 났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첫 잔은 소맥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첫 잔의 시원함과 고소함으로 일단 포문을 연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소맥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를 들어본 건 처음인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주한 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술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 그리고 범죄와 연관성, 심리적인 얘기를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안 취하고 싶다면은 제가 아는 모든 팁을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위가 열려서 장까지 술이 곧바로 가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미리 밥을 혹은 안주를 먹어야 되고요. 기름 있는 건 더 좋겠네요. 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곱창 먹었을 때는 술 취하는 게 2배 정도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곱창이 아니라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2배 지연된다는 논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술 깨는 약을 섞어 먹을 수 있는 거는 약국에서 파는 그 헤파 머시기 이름 까먹은 앰플에다가 갈색 애플. 네, 타우린이 들어있는 성분을 섞어 먹는 게 가장 두통 해소와 숙취 감소에 좋은 것 같고 바카스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술은 코로 먹지 마라. 술을 코로 마시면 되게 빨리 취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매드 사이언티스트야. 코와 항문은 점막이 있어서 모세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훅 갑니다.